경영에 필요한 깊이 있는 인사이트 강연, 서진영 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진영입니다. 예. 아침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은 이제 저를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라디오 시사고전 진행하고 있는데 그보다 벌써 3번째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 그 출연료가 싸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카운트 시작됐으니까 바로 강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바꿔주시죠. 학습 조직과 독서에 관해서 오늘 조금 공부를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를 다잡고 11월, 12월을 거치면서 내년 1월 새로운 또 시작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라디오 시사고전 진행하고 있고요. 예, 이런 경영학도 하고 철학도 했습니다. 예. 저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2월에 석수라는 주제로 했었습니다. 중성몰초. 우리가 아주 집중을 하면 바위도 뚫을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환경을 잘 타고 넘어야 한다는 병영상수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7월에는요. 이골이 나도록 해야 하는 일이라는 주제로, 이골은 이제 이런 뜻이죠. 아주 길이 들어서 몸이 푹 빼인 버릇입니다. 우리 몸에 완전히 배워야 할 버릇으로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이청득심이라, 듣는 곳으로서 마음을 얻는다. 고객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 직원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황골탈퇴, 후지사의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 혹시 모르시면 제 따로 책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서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학습 조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조직은 학이불념이라는 글자를 썼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근 조직과 기업에서는 학습형 조직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배우는 역량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옛날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환경과 기술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학습 조직을 어떻게 만들까를 볼 수 있는데요. 예, 되게 시끄럽죠? 예. 논어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공자님이 경영의 대고수입니다. 논어에서 3가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무기식지, 학이불념, 회의불건입니다. 좀 어렵죠? 근데 아시고 나면 너무 쉬워요. 이분이 조직론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들은 무기식지를 해야 된다. 그냥 따라 해볼까요? 무기식지. 중간관리자는 학이불념. 리더는 회의불권. 자,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조직의 신입은 무기식지를 하라. 어떤 뜻이냐면요. 보고 배운 모든 것을 묵묵히 가슴에 새기는 것이 바로 묵묵할 묵자를 쓰는 무기식지입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조금 배우고 들어왔다고 이제 폼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새로운 조직에 들어왔을 때는 새로운 조직의 모든 것을 어떻게 집중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깊은 뜻을 깨달아서 새로운 지식을 쌓고 발전적 사고를 해야 된다. 신입이 되면 조금 배웠다고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 내에서 겸손한 자세로 늘 배우려는, 묵묵하게 배우는 친구들로 만드는 것이 조직학습의 첫 번째입니다. 2번째는 조직의 중간계층이죠. 조직의 중간계층에게는 학이불념이 필요합니다. 이건 뭘까요? 이게 염증나다, 실증나다는 염입니다. 배우는데 실증이 나지 않는다라는 뜻은, 죄송합니다. 중간관리자가 되면은 이제 좀 안다는 거야. 과장, 부장 되면, 내가 회사에 대해서 다 알지. 그러는 순간 환경은 변해져 있고 기술은 변해져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우는데 실증을 내지 않고 지겨운 것을 참고 늘 새롭게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조직에 관해서 알아야 될 게 100이라면 90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10을 놓치는 순간 조직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관리자는 절대 실증 내지 않고 지겨운 것을 참아내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러면 리더에게서는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볼 때는 리더는 회의불권이라고 합니다. 회는 여기는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권은 권태롭다, 게으르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남을 가르치는데 게으르지 않다는 것은 불권은 피곤을 느끼지 않는 것이라는 그러는데요. 계속 가르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그리고 여기 나오는 또 한 가지 의미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모두 가르쳐 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끼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냐? 후배들에게 많은 것을 아끼지 않고서 4세대 리더를 든든하게 키워놓는 조직만이 지금의 변화 조직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아낌을 없이 줄 수 있는 힘들이 자신의 의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논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전에서 배워서 공자의 경영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조직학습을 위해서 정경인 IMI에서는 서평 콘서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 회원분들하고 서평 멤버들은 다 보실 수 있었는데요. 요 각각의 조직 구성원들을 한 분씩 데리고 오셔서 늘 공부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2015년에 이미 많이 진행이 됐어요. 한중일 경영 등등에서 12월에 저성장시대에 우리가 살아남는 법 서울대학교 김현철 교수가 진행을 합니다. CEO 서평은 실질적으로 전략과 여기는 올해가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전략과 혁신이다. 인문학 저도 했지만 인문학만 매달리지 말고 다시 전략 봐야 된다. 그러려면 품질과 서비스를 챙기고 현장의 글로벌 경영을 해야 되고 우리 경영,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국식 경영을 잡아야 경쟁력이 생기면서 융합 통섭 경영을 통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내자. 그렇게 해서 쭉 이나모리 가족 경영 철학까지 해서 진행을 했고요. 예.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6년 이상 되신 분들, 중요한 분들 많고, 요거 때문에 가져왔는데, 우리 박흥석 회장님 오셨는데, 대명그룹 총괄사님이 10년 이상 보셨어요. 그러니까 대명이 아주 잘 되지 않습니까? 예,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 날, 다시 IMI에서 서평 콘서트가 열립니다. 김현철 교수가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저성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보는 사례이기 때문에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불석권이라. 그럼 이렇게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을 읽어야만 계속되는 지식을 쌓을 수 있는데 어떻게 쌓을 것인가? 편안히 책을 읽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철을 기다리는 5분의 시간에도 독서 삼매경에 빠질 수 있어야 진짜 독서인이라는 거예요. 아, 저 멀리 바다가 펼쳐진 곳에서 해먹에서 책을 읽겠다? 평생 2권도 못 읽습니다. 전철에서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기다리는 시간에서도. 특히 기다리는 시간,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 10분 늦으면 막 짜증나지 않습니까? 저는 더 즐거워요. 왜냐하면 10분 동안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수불석권이다. 수, 손에서 불, 석은 놓을 석자입니다.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책을 가까이 두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고사가 이렇습니다. 송권이 여몽에게 장군이죠. 여기는 어려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냥 장군이 됐습니다. 책 좀 보지. 그러니까 항상 일이 많습니다. 했더니 구한 광무제는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라고 해요. 나폴레옹 역시도 그 전쟁터에서 마류에서 책을 읽습니다. 그 흔들리는 마류에서도 책을 읽어냈기 때문에 그 전략들을 만든 거죠. 그래서 8,000권의 책을 마상에서 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여몽이 깊이 깨달아서 수불석권을 했습니다. 책 속에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죠. 그러고 나서 노숙이라는 송권의 또 다른 부하가 여몽을 만났을 때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책을 읽으면요, 제일 처음에 바뀌는 게 생각이 바뀌고 두 번째는 말이 아름다워집니다. 그 아름다운 단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운명이 바뀌죠. 어떻습니까? 새로운 길들을 계속 개척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여몽을 노숙이 보는 순간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선비가 만나서 헤어졌다 사흘 뒤 다시 만날 때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되는구나. 그 힘은 어디에서 왔다? 수불석권이죠. 요 고사가 바로 괄목상대입니다. 눈을 비비고 상대를 다시 봐야 된다. 어느 힘에서 나오죠? 바로 수불석권 하면 괄목상대라.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아야 바로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괄목상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다시 눈을 비비고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책에서 나온다는 거죠. 세상이 자신을 다시 보게 하는 힘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수불석권의 습관입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예. 학습 조직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학습 조직 만들자 그러면 그냥 무턱대고 야 이제 공부 좀 하자. 절대 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계층에 따라서 가르치는 것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신입사원에게는 무기식지. 무엇보다 너는 중요한 것이 묵묵하게 우리 조직을 배워나갔으면 좋겠다. 물론 네가 아는 것도 많지만 그 아는 것을 잠시만 접어두고 우리 조직을 배웠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직원으로 동화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중간관리층에서는 역시 자네는 많이 아는 걸 안다. 하지만 하나를 놓칠 때 우리 조직이 어떻게 되겠는가. 자네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단 한 건이라도 놓치면 우리 조직에 위기가 오지 않겠는가. 그러니 어떻게? 염증 내지 말고 꾸준하게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합니다. 리더, 우리들의 모습은 뭘까요? 회의불권입니다. 사실 말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직원들이. 알아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10번 말하면요, 무슨 얘기하는지 듣기 시작한답니다. 100번 얘기하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안답니다. 1000번을 얘기해야 몸에서 행동으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몇 번 얘기하죠? 2번 얘기하고 짜증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번태롭지 않게 항상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수불석권하시라. 나부터 책에서 손을 놓지 않는 습관.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책을 가지고 다니시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도 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자세가 지금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급속도로 변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학습형 조직이 갖춰야 할 능력 3가지와 수불석권, 손에서 책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참 인상 깊이 남습니다. 다시 한번 서진영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